귀여운 거, 정말 즐거움.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거나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휘감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로 평상심을 되찾고 싶은 욕구라는 걸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의 반대, 거친 행동, 기쁨의 반대, 슬플 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든 인간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하고 기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거 이상 큰 즐거움 가지기 어렵죠. 보는 우리들도 그렇게 기쁜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큰 슬픔이 일어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인 거죠. 신체든 마음이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너무 배가 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가 고프지도 않은, 딱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지점들이 있죠. 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이런 평상심에 대한 욕구는 한국 사람들한테 더 강한 걸로 나타납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경향성이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서는 강하죠.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금메달을 따면 한결같이 그렇게 우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약간 의외다, 왜 저렇게 울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호메오스테시스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하나를 크게 느끼면 정반대의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반대의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작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요, 그것으로 인한 공격성도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아이돌 그룹. 그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저희 아내, 저희 두 딸들은 정말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 집을 부셔버립니다. 우리 집을 아니 부실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집을 부십니까? 진짜로 이런 말을 하시죠. 전봇대를 뽑겠다. 지구를 부시겠다. 작은 귀여움을 만나면 작은 공격성, 큰 귀여움을 만나면 큰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볼 수 있는 재밌는 행동의 일종의 호환성이죠. 이렇게 작고 귀여운 것들을 봤을 때 공격성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근 10년 동안, 아니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캐릭터들의 공통점을 하나 알 수가 있죠. 바로 공격적인 것이 작고 귀여워지면 우리 인간이 양쪽 모두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캐릭터를 만나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라이언이죠. 우리말로 사자입니다. 맹수는 우리로 하여금 공격이라고 하는, 거칠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라이언은 어린이처럼 귀여워졌어요. 귀여운 사자라고 하니까 동시에 양쪽의 감정을 다 충족시켜주면서 완벽한 호메오스테시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호메오스테시스의 개념을 알고만 있었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적용을 못 시켰던 저는 라이언 반드시 실패한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개발 단계 과정에서 그 회사 관계자분들께 이런데 절대 돈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께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처럼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공격성과 무서운 그런 것을 당연히 내포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작고 귀여워지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들이 있죠. 미키마우스, 쥐입니다. 그런데 작고 귀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았죠. 꼬마 유령 캐스퍼. 유령은 원래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유령이 꼬마가 되니까 우리한테 사랑을 받는 거죠. 최근까지도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은 걸 만들면 무섭고 폭력적인 걸 아이로 만드는 거죠. 제가 하나 또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예언은 아기 거미입니다. 베이비 거미가 나왔을 때 슈퍼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고요. 참으로 역설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걸 좋아하고요.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공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메오스테시스를 유난히 또 많이 추구하는 게 또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죠. 누군가와 헤어지고 혹은 어떤 자리를 떠나면서 놀랍게도 이런 호메오스테시스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시원섭섭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메오스테시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